자,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좋아요. 네. 말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그죠? 박보람의 와동. 박보람이 부른 거예요? 박보람이 남자라면서요? 아, 여자예요? 트웬티원 아니야? 아닌가? 쏘리. 아니에요. 네. 사인 주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성북소녀시대 수요일 방송을 진행하는 스케치 여행이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날라 홍운경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을 보면 예쁘겠구나 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자, 바로 빨강, 파랑, 노란색이 들어간 물체나 배경이 있을 때 그렇죠. 그렇다면 요즘은 주변이 온통 예쁜 그림의 대상들로 꽉 차 있는 거네요. 자, 이런 날 장수마을을 꼴딱 넘어가면 있는 곳, 문화예술의 거리로 알려진 대학로가 있는 곳, 자, 이곳을 가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여기 역시 예쁜 색들로 물들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연극 공연장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자 젊은이의 중심지였던 대학로가 있는 해화동으로 노래 하나 들으시면서 11월 8일 스케치 여행 출발할게요.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간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자, 응답하라 1988에 나와서 옛 추억을 떠올렸던 곡이죠. 박보람이 불렀습니다. 해화동. 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btv.kr 접속하시거나 유스트림 앱 설치하신 후에 성북마을TV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성북마을TV 채널 방문하시면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자, 밖에 오늘도 홍차가 수고해 주실 거고요. 오늘도 스텔라가 해화동 일대를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둘이 무슨 사인을 주고 받으시는 거죠? 글쎄요. 아무 사인은 네.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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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해화동 하면 예, 예. 대학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제 저 대학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려고요. 우리 예. 사실 대학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특히 우리 스케치 여행이 그쪽에 좀 자주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근데 대학로가 왜 대학로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학로가 생각은 안 해봤죠. 그냥 네. 늘 대학로였었으니까 대학로 이건희 또는 네. 아니면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서 예. 대학로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료를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좀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대학로에 대한 정의 이렇게 하면서 좀 거창하게 나오는 것들이 네, 많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얘기를 네. 드려보면 요약을 잘해주세요. 이게 그러게요. 네. 생각보다 어. 많이 또 늘어질 수가 있으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때는 이해가 음. 쉬웠는데 예. 이제 설명할 때는 내가 충분히 이해한 걸로 설명을 해야 또 듣는 사람도 맞아요. 이해하기가 좀 편하죠. 네, 제가 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한번 좀 정리가 잘 되나 자, 좀 테스트. 비교 좀 해주세요. 네, 예, 대학로 하면은 지금 보통 종로 5가에서 해화동 로타리까지의 그 거리인데 한 1.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학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서울에 있는 대학로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학로가 엄청 많아요. 아, 한 그래요? 20여 개 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로는 해화동에 있는 대학로만 있는 거죠?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무슨 부산, 아, 대구, 대전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여러 군데 또 그렇게 하기야 있더라고요. 동도 예, 같은 예. 동을 쓰는 같은 동 이름을 쓰는 맞아요. 지역들이 예. 많이 있죠. 예,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대학로가 이제 대학 그 문화들이 많이 발전됐고 연극들 보는 네. 그런 거리로 하다 문화 거리가 되다 보니까 제일 유명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명칭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대학로가 이 대학로를 양쪽으로 두고 서울대 그 본관과 문과대 그리고 뭐 한쪽에 이제 의과대 해가지고 네네. 서울대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사실 1975년에 의과대학만 남겨두고 모든 게 그 신림동으로 이전을 다 했죠. 이전을 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분리돼 있던 부분이 지금 마로니에 공원으로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 문화예술 관련 그런 기관과 그런 단체들이 들어서면서 그 거리가 됐는데 1985년 5월에 이 일대 그 문화예술의 거리로 개방을 하면서 여기가 네. 현재 대학로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대학로라고 불린 게 음. 얼마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도 뭐 이렇게 명칭을 대학로로 할까 다른 걸로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대학로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서울대가 이전하고 바로 대학로라고 이름이 붙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대가 그 생기기 전 그 일제 때 26년에 네. 이제 그 이쪽에 서울 그 전신인 경성 그 대가 생기면서 이쪽이 대학생들이 많이 유입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대가 있어서 대학로라는 거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설명 그게- 잘하셨어요. 100점. 아니 이건 좀 이상하다. 99점. 아,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오늘은 좀 말이 좀 잘 꼬이는데요. 저는 그 경성대가 있었던 자리가 예. 어딘지 좀 궁금했었는데 제가 못 찾아봤어요. 아, 예. 네, 그게 뭐 지금 대학로에 있는 건물들 중에 하나이겠죠? 예, 지금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래 대학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 그 물리대하고 그러니까 그 한쪽에는 경성대라는 게 의과대를 서울대로 해가지고, 된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46년에 이제 국립대학으로 되면서 그게 개편 설명 잘 듣고 또 딴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저희 그쪽 뒤쪽으로 그 뭐죠? 서울대학 그 서울의 내사산 중에 그 하나인 그 낙산이 있잖아요. 낙산, 예, 예. 저는 그 낙산공원 그래서 예. 그 저기 뭐 어디 강원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그 성북구 종로구에도 낙산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의 형상이 낙타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낙타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낙산으로 해서 요즘은 이제 낙산으로 많이 불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낙산에는 그 조선시대에 보면 예전에는 숲이 울창하고 그 숲 사이로 성곽을 이렇게 축조를 하였었는데 네. 그 1970년대 초에 이제 산 정상까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그쪽에 많은 숲과 성곽이 많이 훼손됐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 다시 그 아파트가 철거되고 그 성곽 복원하고 나간 공원 등이 조성이 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낙산에 아파트가 있었다니 조금 이렇게 상상이 안 되기도 하는데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제가 네. 이쪽 해화여고를 다녀서 그쵸. 그때 그때는 정도에 있었죠. 네. 있어서 그쪽이 그 항상 그 환경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저거가 좀 너무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85년도에 그 차 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그쪽 대학로가 개방되면서 많은 문화 공연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쪽에 이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좀 이 대학로하고 뭔가 좀 안 어울린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졸업 그 설계할 때 그래서 이쪽 낙산 그 밑에를 갖다가 그 부지로 잡고 설계를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자 3명이서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네. 그쪽에 설계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어우, 그때. 대단한데요? 뭐 그건 아니고 졸업 설계할 때 항상 그렇게 설계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지로 아니 해서 근데 그게 왜 네. 그러냐면 거기가 그쪽에 있는 아파트가 약간 기사화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예. 그쪽을 설계를 하셨다니 예. 뭐 그 시범작이 조금 볼만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나름 또 이렇게 많이 정성도 쏟고 해서 이제 졸업 설계 후에 네. 그 안을 보완을 해서 좀 말이 좀 거창하죠. 대한민국 건축대전이라고 보통 있죠. 졸업 설계를 네. 하면 좀 4학년들이 많이 지금 제출하는 데인데 그래서 그곳에 좀 제출도 하였었고 그리고 또 여자들 3명이서 했다고 네. 또 여성 건축가 협회에서 표창장도 주었는데 오, 그래서 상 받았어요? 그냥 대한민국 표창장이죠. 건축. 뭐 그냥 받았고 그게 어디야? 예, 거기서 그냥 입선을 했는데요. 네, 오, 여튼, 입선. 예. 네. 사실 그런 대전은
입선이나 그 밑에 있는 상 위에 사실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예.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여튼 네. 뭐 그때 열심히 그 청춘을 불태웠던 그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장하다. 네, 장하십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이 이제 일제 시대부터 해서 대학생들과 많이 연관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여기는 젊음의 낭만과 뭐 그런 거리기도 했지만 예전에는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학생 그 운동의 운동, 중심지기도 그랬죠.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사실 대학로가 조금 예. 더 이명세를 탔을지도 맞아요. 몰라요. 그래서 네. 1960년에 그 4.19 혁명이라든가 1964년에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 또 1973년 유신 철폐 운동 등 해가지고 학생 운동이 그쪽에서 많이 그렇죠. 일어났었어요. 항상 집결 장소였죠. 예, 맞아요. 지금은 이제 시청 주변으로 모이긴 하지만요. 예, 그래서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85년 그때 문화예술의 거리 하면서 그 거리를 개방을 했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차 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저도 기억난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음. 이제 해화여고 다닐 때 이렇게 음. 있어서 뭐 주말에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대학생들이 주로 물론 뭐 대학생 아닌 친구들도 있긴 했지만 네. 그때 이제 자판 벌려서 술도 먹고 그리고 또 음. 거기서 뭐 공연들도 하고 해서 지나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저희 언니랑 언니 친구들을 만났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나도 빨리 대학교 가서 여기에서 이제 앉아서 평화롭게 좀 이렇게 즐겨봐야지 그랬는데 제가 저런 모범생 같으니라고. 근데 대학교를 갔더니만 거기가 좀 그때만 해도 차 없는 거리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랬나요? 제가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어제 홍차한테 했더니 홍차 눈이 정말 왕방울만해졌거든요. 왜요? 그 88년도에 네. 88년도나 아니면 87년도에 예. 그 차 없는 거리를 했었잖아요. 예. 거기 그 술판을 벌이는 사람 중에 대학생만 있었을 것 같나요? 아, 제가 그때 고2인가 고3이었네? 고3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친구들도 있었어요. 술판을 그건- 벌인 벌인 건 아니고 예, 뭐 그냥 거기 100일, 앉아서, 그렇죠. 예, 예, 그 100일주를 기분을- 마신답시고 예, 맞아요. 뭐 우리 식구는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웬 날라리인가 하실 텐데 자, 그 대학로 이야기를 더 하실 것이 있나요? 예, 지금 네. 그 대학로 보면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쪽에 뭐 서울 카톨릭 대학이라든가 카톨릭 서울대학병원 뭐 네. 그리고 뭐 동성고등학교 그쪽에 또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울대학교 그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엄마들이 좀 아이들 많이 보내고 싶어하는 그거 학교하고 네. 부속 여자중학교, 뭐 효재초등학교, 해화동 성당 등이 그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학교 이전 전부터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서울대학교가 가면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서울대학교 본부가 있는데 그거는 그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진흥원, 네. 됐는데 지금은 또 2010년부터인가요? 예술가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름이 변경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설들이 사실은 저희가 한참 80년대 그 즐겼던 그 대학로의 그 이름하고 제가 요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 그 이름들이 조금씩 많이 변경이 변했더라고요. 됐죠. 네. 그래서 마로니에 뭐 미술관이나 예술극장 그걸로 저희는 많이 음. 알고 있는데 보니까 뭐 아르코 네. 미술관 예술극장으로 이렇게 또 네네.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 건물은 변함이 없는데 그 이름만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좀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그 대학로 하면은 저희가 그 빨간 벽돌 건물 벽돌, 네. 예, 그거 딱 눈에 띄잖아요. 네, 양쪽에. 네. 근데 이게 또 건축적으로도 되게 좀 유명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네. 건축은 빛과 벽돌이 찾는 시라고 하는 그 김수근 씨가 했던 건데 거기에 보면 센터 파랑색 극장 있잖아요. 파란색 그것도 극장 있죠. 예 네. 그분이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가면 그런 건물들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센터 파랑새 극장 거기는 우리나라 그 최초 민간 소극장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지하에는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 상설 극장이 있어서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딱 센터 파랑새 극장 보이고 보이죠. 거기에 또 그 담쟁이가 네, 참 이쁘잖아요. 예쁘죠. 그 담쟁이가 그 세월의 흐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많이 요즘- 무성해졌더라고요. 요즘 계절에 보면 그 단풍이 네. 너무 이쁘게 예쁘죠. 들어서 그 색상이 정말 참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에요. 네, 요즘만 해도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극장이라든가 공간이 상당히 예. 많이 있지만 저거 생길 때만 해도 어린이 전용 극장이라는 거는 그쵸. 예, 참 생각을 잘한 거죠. 예, 그렇게 네.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그쪽 앞에 그 세 사람 책 읽는 그런 또 동상이 있어서 나름 사람들이 또 좀 포토존이 되기도 하고 네네.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그 길을 예쁘게 닦아놔서 음. 네, 그 약간 조형물도 놓고 해서 음. 그 대학로의 그 맛을 더 살려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대학로에서 나와서 샘터 파랑새 극장도 보고 그리고 또 대학로로 막 이렇게 이리저리 지나가다 보면 골목길이 재밌는 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길을 잃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음. 되게 커다란 빨간 그 벽돌 건물이 이렇게 덩치가 보여요. 그럼 그게 바로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예술극장하고 미술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어서 좀 이정표 역할을 하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하도 번질번질 다녀가지고 예. 뭐 대학로에서 길을 잃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기는 또 그렇기는 네. 한데 그래도 혹자는 네, 그래도 그렇죠. 또 이제 저희처럼, 멀리서 오시거나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그 음. 대학로 하면 그 빨간색 건물들, 음. 예, 뭐 파랑새 극장뿐만 아니라 맞아요. 예술, 예, 딱 그런 빨간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예전에 과거의 그 학교였던 모습들이 예. 보이고 이런 풍경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 지난 시간인가 우리 말씀드렸던 그 대학 이렇게 하고서는 풍기는 그런 건물보다 네. 그게 참 좋다고 생각이 네,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빨간 벽돌을 참 좋아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여기 보면 그 해화도 성당에서 네. 그 동성고등학교까지 일요일마다 거기에 리틀 마닐라라고 해서 그런 장이 열려요. 그렇죠. 그 필리핀들의 그 그 시장이 열리는데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예, 이게 네. 이제 1995년부터 음. 그게 생겨났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저도요. 왜냐면은 요즘 보면 동남아 여행들 많이 다녀오시고 해서 네. 그쪽에 이제 식품이나 뭐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쪽에 식재료들을 좀 네. 많이 친숙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쪽 가가지고 뭔가 현지인 그 향신료라든가 그걸 사고 싶어서 한번 갔었어요. 네. 이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 뭐 이제 필리핀 많이 예. 알려져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또 필리핀 사람들 음. 서로 모여서 뭐 식자재들뿐 아니라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러니까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좀 생소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막 다가갔던 그 기억이 나네요. 네, 그게 처음에 생겼을 때 이제 음. 물건을 팔아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것도 목적이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 필리핀 출신 그 이주 노동자들께서 거기에서 모이는 음.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이게 하나의 공동체 집단처럼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쭉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운 마음도 있었겠고 하니 예. 그 먼 다른 동네에 계신 분들까지 다 이제 와서 고향의 얼굴들을 보고 가고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어느 곳이나 가면 그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 그렇죠. 사람들끼리 모이는 아무래도, 그런 거리들이 네. 많이 네, 생기잖아요. 같은 그러다 언어를 보니까. 쓴다는 거가 예. 그렇죠. 네, 얼마나 네. 보고 싶겠나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로 가면은 사실은 그렇게 연극도 보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학로에 그렇죠. 접근을 하잖아요. 뭐 일단 먹을 것도 많고, 예, 예. 네, 특히 뭐 연극을 보러 가기 위한 음.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요. 네. 네, 지금은 뭐 예전 뭐 한참 부흥했을 때보다는 연극 무대가 많이 축소되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또 그거에 비해서는 또 건물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연극 대형 극장들도 생기기도 했는데 이제 소극장들이 좀 많이 사라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학교 때는 거기 이제 뭐 연극을 보러 가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저도요. 홍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대학교 시절에 연극을 많이 보러 갔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역시 예. 문화에는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연극값이 영화비보다 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잘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연극값이 연극을 왜 안 봤냐면 예. 좀 비싸서 저는 안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안 그랬나 보죠. 그런가 이렇게 봐요. 무심할 수가. 저도 그러니까 이게 좀 예술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랬나 같은 사람 봐요. 때문에. 저도 사실 가격 비교를 못 하겠어요. 저도 그때만 해도 많이 연극을 좀 많이 그럼요. 접했던 네. 때여가지고 예. 네. 그래서 조금 좀 네. 그러네요. 네, 연극 뭐 장소나 이런 게 많이 축소됐다고 해도 거기 가면 왜 벽면에 연극 포스터, 뮤지컬 맞아요. 포스터 같은 것들 막 가득 붙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포스터 보기만 해도 구경만 해도 굉장히 재밌던데. 네, 맞아요. 뭐. 그리고 요즘은 그 안내센터 있어가지고 연극 네. 관련된 그 팜플렛이라든가 안내를 잘해주고 있어서 맞아요. 거기를 이용하면 참 좋은 것 그리고 같아요. 가끔은 이렇게 호객행위 해주시는 것도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예. 선뜻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들어가기 힘든데 막 이거 재밌는 거라 하면서 막 티켓은 뭐 몇 프로짜리 맞아요. 주고 예. 그러면 이제 또 그래 한번 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거든요. 예, 맞아요. 네. 뭐또 남다른 추억이 또 있으세요? 뭐 남다르다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대학교 시절에는 많이 거기를 연극을 보러 못 갔는데 요 최근에 저희 신랑이랑 정말 자주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고 좀 경제력이 몇 번, 좋아지면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하여튼 저희 대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들 덕택에 무슨 음. 티켓을 좀 이렇게 구해서. 좀 저렴하게 구할 수 네. 있는 그런 쿠폰을 얻는 바람에 좀 연극을 몇 번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신랑이랑 같이 대학로를 걷는데 그 학창 시절에 걸었던 그 거리의 그 기분도 느끼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교 시절에는 이쪽에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 학산기술도서관이라고 네네. 예, 기아에서 그쪽 이공계 그 학과 그 학생들을 위해서 열었던 그런 도서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거기를 좀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공계 학생. 예, 예.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또 다른 뭐 상명대대 쪽에서 뭐 인수해서 다른 건물로 됐다고 하는데 저희 신랑이 제가 요번 대본 작업을 하면서 막 하고 있었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도서관 이름이 뭐지 그랬더니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학산기술 저는 뭐 기사님가 뭐 아, 기아에서 했다는 것만 알고 아, 이름을 잘 몰랐는데 네. 신랑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가 그때 먹었던 비빔냉면이 그 양념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우, 냉면 먹고 싶네요. 그러게요. 네. 또 매콤, 뭐 새콤달콤한 그 냉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그 대학로 그 음. 마로니에 공원이 있잖아요. 예, 아까 예. 말씀하신 음. 그 저는 그 마로니에가 예, 예. 플라타노스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어디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저도 주워 들은 거거든요. 예, 예. 이제 확인하는 작업 없이 뭐 플라타너스인가 보다 했는데 얼마 전에 가서 또 이파리를 보니 이 플라타너스는 아니더구만요. 예, 그렇죠. 네, 지금 보이는 저게 마로니에인데 예. 저 마로니에가 꼴랑 한 그루 있대요. 네, 근데 마로니에 공원이래요. 예, 저 미술관 그 앞에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멋있더라고요. 예, 저 네. 나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왜 그냐면 저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플라타너스들이 다 마로니에인 줄 알고 그래서 마로니에 공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다 모두 나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마로니에 공원 보면 지금 사실 저희가 예전 80년대 한참 다닐 때하고는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지금 다시 또 새 단장을 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에 이제 농구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조각상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나무 주변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앉을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죠. 돼 있어서 네. 예, 거기에 앉아서 그 길거리 버스킹하는 그 네. 노래들도 듣기도 하고 공연들도 뚫기들 보고 때문에 없앴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맞았어요. 아, 그 아이들의 응가를.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네. 여튼가 지금하고는 좀 달랐던 그런 풍경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또 여러 곳에서 문화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도 만들어지고 천막도 돼 있고 해서 또 안내소도 돼 있고 커피점도 들어서고 해서 나름 또 좀 오픈된 공간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그 작년인가 대학로 극장이라는 곳에서 음. 대학로의 연극 무대가 몰락했다면서 상여를 메고 대학로를 행진하는 시위를 했었대요. 맞아요. 네. 요즘 어디 가나 이제 기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잘 발전시키던 곳들이 이제 그쪽이 발전되면서 자꾸 임대료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밀려나는 지금 어딜 가나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그 보호 장치가 뭐 살짝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의 관심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뭐 이렇게 어디서 뭐 할인 티켓이라도 네, 뭐 다 주고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연극을 좀 잘 보고 예, 이렇게 그렇게 문화를 좀 누리면 그게 저절로 약간 돌아가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그거 네. 보니까 이제 홍차 그 아들 그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그쪽에 저녁 때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버스커들이 많이 노래 부르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홍차 아들이 그 공연을 보더니 그 어릴 때 그 노래소리에 감명을 받아서인지 뭔가 그 앞에다 갖다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사탕 2개를 딱 놓고 왔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 우리 기본 마음이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문화를 접한다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마로니에 공원 얘기 이제 한참 했는데 그 건너편에 예전부터 있었던 그 의과대학이 있었던 서울대 병원이 있잖아요. 서울대 의과대. 예.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공원의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좀 아픈 사람들도 많고 하는 그런 서울대 병원인데 네. 이게 서울대 병원이 그 지금 그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적으로 지정된 예전에 대한의원 건물이 지금 보이고 있는 네. 그리고 저 뒤로 그 서울대 병원 또 건물이 같이 네. 보이는 무슨 저- 날개 돋듯이 그렇죠. 보이네요. 네. 저, 나비 모양처럼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저 대한의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고 병립병원인 제중원과 강제원 등과 통합되어서 이렇게 세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저곳에 보니까
그쪽에 의학 박물관도 또 있다고 그러네요. 저도 좀 요번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나중에 한번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 서울대병원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저기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을 못했지 뭐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예. 그 개방한다는 어떤 안내 문구가 잘 없어요, 저기가.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병원 하면 뭔가 좀 급하고 이제 아픈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쪽은 자꾸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생각 네. 어떤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이번 자료 찾아보니까 사적으로 지정된 사도 제자의 사당인 경모궁지가 또 저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실은 저희 조카 데리고 서울대병원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네. 요즘 서울대병원이 또 새 건물 짓느냐고 많이 펜스를 치고 있어서 네.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네네. 못 갔었는데 그냥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쪽에 그 내부 관람을 원하면 종로 문화공복과로 문의하라는 그 안내문이 거기에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뭐 여기 보니까 시계탑 관람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15명 제한으로 해서 예약을 받는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한번 네. 이용하실 수 있으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여기까지 우리 이제 대학로를 잘 둘러봤네요. 네, 잘 둘러봤는지 모르겠네요. 아, 잘 둘러봤습니다. 예, 네, 1980년 제4회 MBC 대학가요제 은상을 받은 곡을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뭘까요? 아, 샤프의 연극이 네. 끝나고 난 후 듣고 음. 우리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가죠. 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넘어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명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배우를 따라서 바퀴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정적만이 흐르고 있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대학로 하면은 떠오르는 곡이죠. 참 예. 이상하게. 그리고 저는 이 노래 들으면 괜히 이제 가슴이 이렇게 벅차지면서 되게 저도요. 좋더라고요. 네. 네. 그 제가- 목소리도 그 네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노래 가사를 잘 모르는데 네. 그 우리 한글박물관에서 전시했을 때 있잖아요. 예, 예. 전시 끝나고 나서 이 노래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서 예. 제 그 노래에다가 즐겨찾기 등록을 해놨어요. 그렇군요. 노래 선곡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홍차? 네. 대단해요. 좋은 노래 고마워요. 잘 들었어요. 네. 네, 우리 이제 서울대병원까지 들었는데요. 예, 예. 잠깐 그 서울대병원 얘기하면서 제가 음. 그게 뭐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 그 예. 재중원을 가지고 얼마 전에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서울대병원하고 약간의 이렇게 다툼이 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두 병원이 왕립에서 시작한 거는 맞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두 병원은 다투는 게 뭐 당연할 수도 있어요. 잘 다투시고 그 진료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목적인 네. 그 치료하는 목적은 좀 잊지 마시고 잘 하시면 좋겠어요. 다투는 건 얼마든지 다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예. 자, 이제 우리 그 대학로 뒤편에 한양 성곽을 오르면 그 유명한 마을이 있잖아요. 예, 벽화마을로 이렇게 유명한 그 이화마을이 있죠. 이화마을이요. 예, 그래서 그 공원 뒤쪽 골목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또 한각 성곽까지 따라서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마을이요? 예, 예. 근데 이화마을이 거기 음. 이화장 있어서 이화마을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보면 조선시대에 이쪽 낙산 언덕에 배나무가 되게 많았었대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배꽃도 이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자도 짓고 해서 그 정자 이름이 이화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아깝다. 음. 그 배나무를 베지 말았었으면 지금 배도 따먹었어. 이상한가? 그 사람들이 배나무가- 자꾸 따먹을까? 예전에 그 태릉 그쪽도 배나무로 배밭이었죠? 되게 유명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예, 다 밀려났죠. 배가 자라는 환경이 점점 아니게 됐나? 왜 그걸 자꾸 있는 나무를 벨까요? 아무래도 도심지에서 가수원을 유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가 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쪽에는 보면 이화마을에 가면 아기자기한 그런 카페들도 많고 예쁜 공방들도 있고 요즘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예쁘게 잘 꾸며서 눈여깃거리가 될 만한 가게들이 되게 많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오전에 가 보면 정말 이렇게 사진 찍기도 좋고 그런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전에 사진도 찍으러 아침부터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정말 예쁜 빨간 오토바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제 사진기가 다양스럽게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찍었는데 순간 어떤 분이 딱 나타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글씨도 못 읽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순간 딱 봤는데 거기에 촬영 금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분이 글씨도 모르면서 그 네 마을 방- 주민이셨구나. 예, 그래서 당신 그 방이 찍혀가지고 블로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좋겠냐고 그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갔는데 순간 무안하기도 하면서 그분들이 그쪽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쪽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저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아우.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침부터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진짜 체험하신 분을 옆에서 만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그때는 좀 너무 부끄럽고 막 그래서 그분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 그분이 원망스럽죠 그 순간에. 아니 왜냐면 그쵸. 사실은 내 명문도 모르고 혼이 났어 어떻게? 그것 들어서 너무나 진짜 이쁜 그 예. 어떻게? 이쁜 사실은 차였는데 예. 그걸 거기다 딱 세워놓으시고 그걸 갖다 남의 이 시선을 끄는 그런 걸 맞아. 놔두시고 그렇게까지 하시면 좀 하면서 그런 원망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그렇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서로가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사에서 음. 왜 그 벽화를 막 지웠다고 주민분께서 지웠다는 맞아요. 기사를 봤는데 음. 실제로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정도로 예민하시면. 그럼요. 네. 얼마나 그 시달리시겠어. 많은 사람들이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저번에도 있었지만 북촌이나 뭐 그런 데도 보면 다 그렇게 사이사이로 또 이렇게 뭐죠? 엿보듯이 이렇게 보니까 네. 그게 참 기분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약간 네. 시끄러운 것도 그런데. 음. 그런데 사실 이화마을이라는 거를 벽화하기 전에는 우리가 음. 그 동네를 사실 알지는 못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민들은 좋은 게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상점들이 조금 뭐 혜택을 받고 뭐 주민들이 세를 놓는데 혜택을 볼 수는 있었겠지만 실질적인 정말 혜택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 원래 그 아니었으면, 이화 마을이 그 일제 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아, 일본인들이 그 마을이 형성되기를 형성되기를 네. 일본인들이 이제 그쪽에 짓고 이렇게 살았던 건데 네네. 그 해방되면서 일본인들이 물러가면서 그 건물들이나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매를 해서 그쪽에서 살게 되었다고 해요. 오, 다시 한번 가서 봐야겠다. 그거 네. 그 아직 헐지 않고 있는 남아 있는 가옥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적상 가옥이라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그냥 하는데 스치고 지나가서 그냥 네. 봐가지고 맞아요. 그게 좀 특이하고 다른 건물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어떤 건물일지 상상은 좀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월곡동에도 그 이상하게 시대에 맞지 않는 2층집이 있었어요. 네. 네, 어설픈 2층집. 근데 근데 그게 일제시대 때 지었던 맞아요. 건물들이더라고요. 군데군데 그런 게 남아 있는 음. 것들이 있는데 이게 2006년에 이제 화가 한젠마 씨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네. 많은 그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낙상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이쪽에 이제 벽화가 들어서면서 많이 유명해지고 그리고 또 각종 그 매체에서 프로그램에서 그랬죠.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1박 2일에 뭐 이승기 뭐 날개라고 아. 해가지고 그 뒤부터 그게 거기가 더 음. 엄청나게 또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몰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이후에 이제 음. 다른 도시에서도 예예. 네, 다른 지방에서도 이제 벽화들을 많이 맞아요. 그려서 벽화 마을을 많이 이렇게 음. 만들고 있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좋은 효과가 그러니까 좋은 게 전달이 된 거는 맞는데 어쨌든 다시 좀 수정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대학로가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듯이 또 이화마을도 보니까 북한에 이화마을도 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료를 찾다 북한에도 보니 이화동이 있기는 있겠죠. 뭐 그런가 봐요. 그쵸? 그래서 뭐 황해도라든가 네. 평안북도 쪽에도 이화마을이 있었다고 하네요. 통일이 되면 우리 그 북한에 있는 이화마을 가서 그림을 그립시다. 그럴까요? 좋은 거기는 생각이죠? 또 어떤지 네. 한번 가보는 아우, 이 것도 좋을 것 번뜩이는 같아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진짜. 자, 우리가 그 대학로 이화마을 그 주변에서 그 해화동 쪽에 그 반대쪽으로 예, 예. 성북동 쪽으로 가면서 음. 진짜 보석 같은 장소를 한번 발견했었죠. 예, 맞아요. 네, 우리 그쪽- 거기도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예, 해화동 로타리에서 그쪽 그 경찰서 파출소 그 사이에 있는 그 길을 끼고 쭉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 또 새로운 그 건물이 있는데 지금 그 우리가 얘기하려는 옛 서울시장 공간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지금은 정확한 명은 뭐 한양 도성 해화동 전시 안내센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저희는 여기서는 그냥 서로 편하게 옛 서울시장 공간으로 얘기를 네네.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님들께서 사용하시던 공간 그런 네. 공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를 가기 전에 보면 재능 교육이 있고 네. 거기에서도 또 그 설립자가 그쪽에 그 뜻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에 미술관하고 그걸 새로 이렇게 지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이나 그런 건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 안도다다오라고 일본 건축가가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그걸 보고 쭉 올라가시다 보면 꼭대기에 하얀 건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네. 그게 옛 서울시장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우연찮게 이렇게 가봤었는데 그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니 하얀 집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금 사진으로 보면 예. 그냥 무슨 약간 그 가건물 같은 게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답니다. 예, 네. 언덕 위에 하얀 집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근데 그래서 저기 딱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기는 예전에 그 일본식 그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금 그 안에는 그 한국식 그 구조물이 이렇게 혼합식으로 돼서 잘 된 그런 건축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2층에 저희가 갔을 때 정말 그 감명을 받았었잖아요. 저 사진에 보면 저 2층에 이렇게 튀어나온 그 창문이 보이는데 저기가 다 이렇게 창문으로 돼서 햇볕이 잘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저희가 졸 책을 뻔했어요, 보면서 저는. 예. 아, 저렇게 차이가 나요. 한 사람은 졸 뻔했고 한 사람은 책을 아니에요. 그날 저희가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말에 갔었었는데 눈이 내리고 되게 밖은 추웠었는데 그 안에 햇살이 너무 잘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책을 보면서 정말 볕이 뜨겁다 할 정도로 이렇게 느꼈었잖아요. 저 집에서 되게 살고 싶었어요, 진짜. 예, 그래서 모두들 지금 저희 동아리에서 얘기할
때 보면 그 따사로운 햇살을 잊지 못했다는 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기 지금 가보면 이게 2013년도에 서울시장 공간으로 2013년까지 공간으로 사용되다가 이제 은평구로 이전되면서 이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여- 지금은 시장 공간이 은평구에 있군요. 예, 그렇게 네.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뒤져보면 되게 좀 구석구석 좋은 곳이 많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건물의 구조들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지금의 전시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뭐 이렇게 설명을 듣고자 하면 예약을 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냥 부담 없이 보시려면 그냥 가셔도 돼요. 저기 저 사진 장소 되게 나오는데 좋죠. 예, 저렇게 음. 앉아서 책을 좀 한동안 읽고 또 스케치도 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 저희 창문이 우리 집이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을까요? 예, 창호지로 적혀 있어서 이렇게 가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놓을 수도 있는 저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 랄라도 앉아서 나름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졸고 있는 건가요?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전 시장님들이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하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그 해화동 로타리에서 올라가면 되게 쉬운데 한성대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성곽 때문에 조금 헤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해화동 로타리 쪽에서 가셔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음. 언젠가 여기 요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조금 더 가면 예. 그 한신 아파트 있는 한신 아파트가 높게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저기를 바라봤더니 아. 저 부지가 꽤 넓게 이렇게 예.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한번 가봤기 때문에 예. 저게 뭐지? 저 하얀 건물이 뭐지? 시장 공간이구나.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몰랐으니까 보여서 그게 예. 그냥 쓱 지나갔는데 저희가 한번 가고 나니까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저희 신랑하고 다시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신랑도 역시 너무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좋은 공간이 이렇게 있었냐며 나중에 또 아들도 데리고 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멋진 가족이죠? 좀 네. 그런가요? 갑자기 으쓱 한번 하고, 네, 으쓱 한번 하고, 으쓱 한번 네. 예,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렇게 칭찬받는 게 조금 낯설어서 나중에 자꾸. 사탕을 하나 물려드려야 되겠군. 그런가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81년도부터 공간으로 쓰였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시관으로 지금 꾸민 게 거의 변함이 없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기둥 하나 정도만 교체할 정도로 해서 기존의 것을 살려가지고 전시관으로 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성곽 보존에 그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잘 그쪽을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면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성곽도 같이 볼 수가 네, 저희가 느낄 네. 수가 있어요. 네, 그 해화문 바로 그냥 음. 그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화문 쪽으로 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여기가 사실은 생각보다 건물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글을 찾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서울시장 공간이 작아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하면서 불편하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해설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막 이렇게 좁아서 가족들이 살기엔 좀 불편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았는데.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에이 설마 집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했겠지 그러면서 또 근데 얘기를 하셨다고 2층이었고 그러고요. 거기 예. 카페 있고 그 장소까지 생각해 보면 음. 그리 좁은 장소는 그러니까 살림하기에는 그리 좁은 장소 같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또 네, 서울시 뭐 공간이라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웬만하면 큰 네. 공간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음. 우리가 이제까지 그렸던 그림들 음. 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우리 그림 그래요? 보는 시간. 짜잔. 이거 한 짜잔. 코너가 돼 버렸어요, 이제. 네,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즐겁거든요. 예, 예. 이제 오래된 그 과거에 1년 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다시 한번 들춰보기도 하고 최근에 그린 그림을 보기도 하는 건데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봅시다. 대학로 스케치가 먼저 나오네요. 네. 네. 이건 누구 그림이에요, 도대체? 빨리 넘어갑시다. 왜요? 사인도 안 하고 글씨도 안 썼다고 되게 그림 올려놓고는 저게 밑에다 댓글 달았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 사실 되게 큰 종이에다가 조그맣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 사인 저 밑에 있는데 잘린 거죠. 그렇구나. 네네. 여기도 같은 공간이네요. 예, 그 채색이 되어 대학로 있는. 그 뒤쪽에서 노란 초록 그 은행이 단풍이 너무 이뻤었다고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게 한 저 나무 색깔이 참 너무 그렇죠. 이뻐요. 예, 지금 가시면 아마 저렇게 노란 단풍잎, 저 은행잎들을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여기도 홍차, 같은 장소. 예, 그 뒷골목, 예, 맞아요. 지금 같은 여러분들이 장소인데. 보시는 것들이 그 뭐지? 그 원근을 달리해서 보는 그 한 건물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이것도 그리고 같은 이것도 또 장소. 홍차가 했는데, 그래서 네. 홍차는 보면 마로니에 공을 갖다가 보통 저녁 시간에 많이 갔었었대요. 그래서 저기도 좋은 예, 가죠.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녁에 준비하던 뭐랄까죠? 난전은 학생들이, 사라지고. 예, 난전은 음. 사라지고 학생들의 외침이 가득 뭐 이렇게 해서 글도 또 써놨네요. 저녁에는 저기에 음. 또 이렇게 이 행상들도 좀 있나 보네요. 예, 나는 맞아요. 저녁에 잘 안 가봐서.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음. 되게 좀 정감 어린 그림인데요. 네. 홍차가 그린 그 대학로 노점상 그림인데 음. 거기 대학로 토요일 저녁 대학로 인도에는 수많은 노점상들이 있다. 악마의 크레페, 마약꼬치, 절대 회오리 감자. 수많은 자극적인 문구의 리어카들 사이에서 한쪽에 노부부가 파는 뽑기 가게. 할아버지가 솜씨 좋게 설탕을 녹이면 할머니가 적절하게 소다를 국자에 넣어 달디단 뽑기를 만들어 팔고 계셨다. 나도 뽑고 싶다. 그러게요. 가끔 저희도 저렇게 지나갈 때 보면 저거 네. 한번 하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네. 근데 그 분위기가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나 진짜 홍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게 네. 사진 보고 그린 걸까요? 현장에서 그린 걸까요? 글쎄요. 대답을 해주면 지금 얘기를 해줄 텐데 음. 대답을 안 해주네요. 네. 사- 아마 홍차가 부끄러워서 아무래도 저 인물을 그릴 때 어.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린다는 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저는 네. 인물 그림 그릴 때 사람 음. 놓고 그리잖아요. 예, 그럼 예. 이상하게 제가 비율이나 비례를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음. 근데 저렇게 안 나와요. 근데 홍차가 그러니까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게 항상 저희한테는 좀 부럽죠. 네. 예. 그리고 저건 아까 말씀드린 그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센터 파랑새 극장 음, 보이고 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세 사람의 조각상이 보이는 곳이죠. 새 거리 배우 조각상이라고 써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그렇죠. 예, 천막도 여러분도 저거 되는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네, 어딘지. 공원 무대가 네. 되어 있고 그 밑에 저렇게 동글동글한 벤치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서 책도 보고 각자의 그 시간을 갖는 곳이지요. 네, 요거는 새떼박물관에서 음. 진짜 이거 한번 빌려 써야 돼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쪽 이화장하고 이화장길 100 뭐 이렇게 해서 주소까지도 써주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독특한 자물쇠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래요. 저는 그래서 저 새떼박물관이 음. 소떼박물관이잖아요. 맞아요. 조금 좀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새때는 열쇠 네, 방언이라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까지도 차근하게 그림에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거는 홍차가 한 건데 옹기와 화덕. 대학로 뒷골목에 있는 이 간판을 얼핏 보았을 때 옹기와 호떡이라 읽었다. 독특한 이름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옹기와 화덕 피자 파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참 정감 있게 그려주셨네요. 그리고 저거는 저희가 저번에 요 최근에 갔었잖아요. 근데 그 카페 지나갈 때 저렇게 야옹이가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요즘 홍차가 고양이에 빠졌더라고요. 고양이와. 예, 그러면서 그거를 또 사진에 있었던 거를 그림을 그려주면서 길을 가는 우리를 이 동네 주인인 듯 내려보던 고양이. 이스탄불에서는 고양이가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좋은 기운을 내뿜는다고 믿는단다. 너도 그러니? 하면서 고양이한테 말을 걸어주네요. 고양이 너무 예쁘죠? 예, 너무 이뻐요. 뷰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대학로에는 오래된 그런 건물도 있지만 네, 이제는 그 뭐죠? 항림다방. 항림다방 네. 맞아요. 그 항림다방 있는데 여기를 또 홍차 가족이 갔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항림다방은 그 56년에 만들어진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탁자와 의자, LP판, 스피커. 예전 20여 년 전에 내가 떠오른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오래된 감성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또 글로 담아주셨네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 목련님이 오랜만에 그 밖에 추위를 입고 안에 카페에 들어가서 따뜻해 보이죠? 예, 그렸었던 그 내부의 모습이네요. 그리고 저거는 저희가 요번에 이화장에 갔었는데 또 네. 공사를 하고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옆에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미나리 하우스라고 해서 문이 저렇게 활짝 열려 있어서 들어가도 되나? 그래서 쭈삣쭈삣하면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봤었잖아요. 네. 했더니 거기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그런 곳으로 그 전시도 하면서 카페로 같이 개방이 돼 있어서 나름 새로운 장소를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그 미나리 하우스 옆에 저렇게 길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저 길로 제가 한번
내려와 봤어요. 예. 내려오다 보니 저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길로 가장 올라오면 또- 지름길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낙산공원까지 가는. 네. 그리고 저기는 저희 아까 얘기했던 그 서울대 병원에 있는 대한 의원 대한의원. 그림이죠. 네. 예, 그래서 언제 저런 걸 또 그렸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랄라가 또 안병동에서 바라본 창경궁 그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서울대 병원 암병원에서 창경을 보다 2016년 1월 이곳에서 100을 세다가 가기도 하고 만까지 세는 시간만큼 있다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숨이라도 돌릴 수 있는 곳이 있어 고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되게 좀 뭉클했어요. 아, 저기가 참 안병동이 저 네. 자리에 세워진 게 저한테는 진짜 감사한 일이죠. 네, 넘어갑시다. 네. 네. 그리고 또 목련님도 그 서울대 병원에 있는 야외 테라스를 아. 또 저렇게 그려주셔서 저는 저게 사실 초반에는 없었어요. 네. 네, 이제 생긴 지가 몇 년은 됐는데, 음. 네, 저렇게 해서 카페가 생겨서 저는 사실 처음에 숨통이 저게 트이더라고요. 대학로 그림인 줄 알고 딱 봤는데 저게 병원 지금 안에 새로 생긴 있더라고요. 함춘원 그 맞은편에 있는 네, 카페테리아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어제 함춘원 그쪽에 약국을 갔었는데.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이하마 여기가 그 저희가 갔던 옛 서울시장 공간에서 이렇게 네. 내려오는 길이에요. 어. 그래서 예, 저기에서 해화동 로타리로 하면서 대학로로 갈 수 저 있는 그 낡은 길이죠. 듯한 저 색깔이 네, 주는 그 뭐라 할까요? 맛이 좀 있죠. 네,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옆에 맞아요. 계단으로 궁금했었는데 궁금증 해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하마을에 가면 저렇게 풍선이 이렇게 네. 있죠. 그래서 저 그림 보면 거기에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는 저 그림을 보면 업 네. 아시죠? 업. 업. 영화 업. 아, 네, 그 풍선으로 집 올려서 예, 할아버지 맞아요, 올라가던 맞아요. 그 예.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기 가면 꼭 저거를 풍선을 이렇게 손에 쥐고 이렇게 사진들 찍었었죠. 아우, 그리고 저기 가면 또 고양이 카페가 또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에 고양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상단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고양이 뭐죠? 이렇게 인형 같은 거를 네, 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되게 좋았는데 아니만의 그 색감으로 또 저렇게 이쁘게 해놓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는 또 이화동 벽화마을을 딸 친구랑 제가 방문했었던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빨갛고 노랗고 파란색이 들어가면 맞아요. 예쁜 그림이 탄생합니다. 물론 이제 그림도 잘 그리셨지만 예. 너무 산뜻하고 좋죠. 네, 맞아요. 또 이쁜 딸 그림도 친구의 딸도 저렇게 이쁘게 그려주셨네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목련님 그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뭐 잘 살기 기념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기 학원은 대명 학원 발자취 마대보 관장님 부루 청소년 꿈을 청소년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야학으로 봉사 실천을 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가면 찾아가야겠어요. 아, 요건 또 상징물이죠. 예, 그 그쪽에- 아이들 교과서에도 나왔다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거기 가면 이제 신사와 강아지 그림 이렇게 있는데 저쪽 남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남산 그 밑쪽에 보면 참 많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세히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외곽선만 한번 그려봤는데 그러니까요. 저런 게 풍경이 바로 되면 좋을 이제 텐데. 자기만의 이제 그 대상을 해석하는 힘인 거거든요. 근데 저거 조금 따라 그려도 돼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요것도 또 멋있죠. 아우, 요것도 이화 예. 벽화마을의 또 상징인데. 네, 그쪽에 가면 저렇게 이제 저게 그 물고기 그 위에 그 글이 써 있잖아요. 낙산공원 하늘에 떠다니는 물고기 자유롭다 부럽다. 근데 저 조형물이 저는- 지금은 없죠. 저는 이거 요즘은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만 해도 2016년 11월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하늘 그 색감이나 그래서 정말로 네. 바다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 저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밑에 집 음. 색깔을 저렇게 한 게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색감하고 네. 그 파랑하고 해서 나름대로 음. 어린이의 그 꿈을 심어준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나요. 지금 11시 56분 지나고 있는데요. 음. 56분 되는 거군요. 참 예. 1분 빠르니까 빨리 조금 빠르게 갈까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저 꼭대기에 그 집이 참 이뻐서 그렸던 그 음. 홍차의 그림이네요.
예. 이제 시장 공간.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요 해화동 로타리 그림인데요. 여기를 지나서 이제 올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어딘지 이제 감이 오실 거고 예, 저기 예. 봉고차 같은 애가 올라가는 고길 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네.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말고 그 옆으로 그 또 옆으로 올라가셔야 그러니까. 돼요. 예, 네, 예. 그 옆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저희가 오늘 들었던 그 해화동 네. 그 그 가사를 로타리네요. 갖다가 다 또 저렇게 써주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아까 햇빛이 비치는 시장 공간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글이 너무 조그매서 한번 읽어볼게요. 2016년 마지막 목요일 햇살 따뜻한 예쁜 전시관에서 옛 서울시장의 공간을 리모델링하려 만든 전시관이다. 궁을 중심으로 이곳저곳을 걷다 보면 오늘처럼 옛 모습이 쉽게 상상될 때가 있다. 그래서 좋고 또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써주셨네요. 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제가 그린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전에 그 일본식 외관에 건물 그 구조 등은 우리나라 방식을 이렇게 적용해서 혼합형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쪽 위에 대들보랑 그걸 제가 나름대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서 네, 여러분들도 맞아요. 가면 보실 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밖에서 예. 음, 밖에서 이렇게 봤던 곳이고요. 이거는 제가 1년 전 그 사진을 보면서 최근에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추억을 느끼면서 그려봤습니다. 왠지 일본의 진짜 한 농가 같은 느낌이네요. 그랬습니까? 아, 요거는 예. 해화문이죠. 예, 그쪽에서 이제 내려가면 저희가 만날 수 있는 해화문이죠. 네. 그리고 요것도 해화문 그림이네요. 아, 여기까지 이제 우리 그림이 다 보여진 거네요. 예, 저희 그림 다 아,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조금 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림도 있고 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지요. 예. 자, 그림 보는 거 여러분 즐거우시지요? 네. 저희만 즐겁나요? 음, 네, 참 우리가 뭐 프로의 솜씨는 아니지만 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달라서요. 뭐 프로가 그린 그림보다 더 좋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을이잖아요. 예. 다 같이 좀 좋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저희의 바람이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네, 지금 문 밖에 가까운 곳만 나서도 온통 수채화 분위기잖아요. 네네. 빨갛고 네, 노랗고. 너무 네. 예뻐요. 거리에 쿰쿰한 냄새를 풍겨서 숨을 멈추고 걷게 했던 은행나무도 이제는 노란 옷으로 다 갈아입은 것 같죠? 네. 아파트 단지만 들어봐도 또 동네마다 작게 조성해 놓은 그 공터만 가도 막 울긋불긋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네. 자, 나무들이 주는 계절의 선물 우리 놓치지 맙시다. 네. 어때요? 그쵸? 네. 오늘부터 한 일주일, 2주일은 그 자연이 주는 선물 받으러 분주히 다니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은 부활의 그 사랑할수록 들으시면서 이제 물러갈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스텔라 김성자, 영상기술의 홍차, 신혜원, 진행의 랄라 홍운경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한참 동안은 찾아가지 않은 저 언덕 너머 거리에 오래전 그 모습 그대로 넌 서 있을 것 같아. 내 기억보다 오래돼버린 얘기지. 널 보던 나의 그 모습 이제는 내가 널 피하려고 하나. 언젠가의 너처럼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걸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멀리 떠나가도록 스치듯 시간의 흐름 속에
언젠가의 너처럼 이제 나